이제 우리가 저번에서 입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입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수를 세기 위해서는 아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지우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 안에는 매우 많은 입자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 입자를 세기 위한 단위로서 이제 몰을 대입하게 되는데요. 이 몰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몰을 12탄소 12g 수 들어있는 CBC의 개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1몰의 개념을 정의했을 때는 이 당시 1몰의 개수를 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 현대 들어서 이제 화학에 대한 이제 그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1몰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됐는데 이 1몰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이 1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원자 1몰, 분자 1몰 하면은 이제 이 원자나 분자 이런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다 이제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개수를 갖게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몰을 이제 이제 입자의 개수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개수를 가지고 이제 물질의 이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 1몰인 물질의 질량이 화학식량이 m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의 이제 질량 같은 경우에는 m 곱하기 1 해서 mg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과 화학식량을 통해서 저희가 질량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몰과 기체 이것은 이제 몰과 그 질량의 관계였다면 이제 몰과 그 기체의 부피 사이에도 이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이제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제 중학교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에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이제 일정량의 기체 부피에는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이제 같은 개수의 기체 분자를 가진다는 것이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요. 이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산소 기체나 질소 기체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 산소와 질소 기체가 이제 같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만약 1몰씩 들어있다고 하면 이 기체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와 질소 이런 원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갖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 중에서도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 간 거리가 너무 멀어서 기체 종류가 이제 달라지게 되면은 그 사이 이제 질량이나 크기도 변하게 되지만 그 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체 분자가 떨어진 양에 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몰을 설명드렸고 이제
우리 생활에서는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매우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화학 반응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화학 반응식인데요. 화학 반응식에는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을 원소 기호와 이제 그 개수 즉 숫자를 통해서 숫자와 이제 기호 플러스와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식을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화학 반응식의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두 개의 물 분자를 형성하는 반응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하고 이 개수가 만약 1인 경우에는 이제 생략을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상태로 써주면 되고요. 이때 이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물과 생성물에 이 개수를 맞춰줘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기 때문에 이 반응 전후에 개수를 맞추어서 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줘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정확히 이 원자가 어떻게 생긴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원자의 존재를 가장 먼저 예측한 사람은 돌턴이었습니다. 돌턴은 이 세상이 매우 딱딱한 공 모양으로 형성된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돌턴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가설을 통해서 자신의 원자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는 이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모두 다 같다라고 설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각각의 원자는 이제 다른 원소로 변환되거나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하였고, 네 번째로는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사회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돌턴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가설 중에서 이 일정 성분비 법칙 하나만 맞았고 이제 이 세 개의 가설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물질은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인 이제 원자 핵,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는 이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 하였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자 개수가 같아서 같은 원소이지만 이제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있는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설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반응에서 각각의 원자는 다른 원자로 변환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반응에서 이제 각각의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 번째 가설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턴 다음에 이제 원자설에 대해서 이제 주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톰슨이 있었는데요. 톰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전자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으로서 이 응급선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응급선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공으로 밀폐된 유리관 안에 매우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매우 푸르스름한 빛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 톰슨은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앞에다가 이제 나무 판자를 갖다 댔을 때 이 뒤에 이제 그림자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극선의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직진한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앞에 매우 자그마한 바람개비를 놓았더니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음극성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주변에 이제 대전된 물질, 만약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질을 갖다 대었을 때 이 음극선이 직진으로 나가던 음극선이 이제 그 아래쪽으로 휘는 것을 통해서 이 음극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톰슨은 이제 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극을 걸어주는 이 물질들을 매우 다르게 했을 때도 이제 이 전하량이 매우 달라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음극선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든 그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제 이 음극선이 나오는 입자를 이제 전자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톰슨 같은 경우는 이 전자의 발견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톰슨이 제시한 원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에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푸딩 모형을 이제 톰슨이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톰슨 다음에는 이제 톰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됐는데요. 이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이제 자신의 스승인 이제 톰슨의 이 원자 모형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그 실험이 이제 바로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이 러더포드 같은 경우에 이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나중에 이 알파 입자는 어떤 입자임이 밝혀졌냐면 이제 헬륨의 원자 핵임이 밝혀졌고요. 즉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이제 질량수가 4짜리인 이제 알파 입자를 이제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검은 천으로 이제 둘러싼 이제 실험관 속에 이 알파 입자를 이제 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매우 얇게 그 점인 이제 금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스승의 이제 말대로라면 이 금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푸딩 모형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 푸딩 모형에는 이 알파 입자의 진로를 방해할 만한 그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 푸딩 모형을 모두 뚫고 이 반대쪽 벽에 이제 알파 입자가 모두 다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모든 실험에서 거의 모든 알파 입자들은 이 러더퍼드가 예상한 대로 그 얇은 금박을 뚫고 이제 그 뒤쪽에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요. 약 100만 개에 달하는 그 알파 입자 중에서 한두 개가 이제 매우 큰 각도로 튕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매우 똑같은 실험을 반복해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자 이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원자 모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이때 우선 이 알파 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원자의 대부분은 이제 빈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파 입자의 이 진행 방향을 막을 만한 이제 입자가 이제 원자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이제 원자핵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제 알파 입자를 이제 튕겨내기 위해서 중간에 이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주위를 이제 그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하면서 돌고 있는 태양계 모양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러더퍼드의 태양계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자가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했고, 만약 이제 에너지를 이제 주지 않는다면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에 인력이 이끌려서 점점 가까워지다가 이제 충돌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이 러더퍼드의 태양계 모형의 매우 큰 이제 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껍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원자에서
수소 원자 또한 이 러더포드의 이제 러더포드 모양 중 문제점은 이제 스펙트럼, 즉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파를 이제 빛을 이제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그 빛이 이제 여러 가지 빛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 스펙트럼, 즉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나오는 스펙트럼도 있지만, 선 스펙트럼, 즉 일정 파장의 빛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스펙트럼도 있었는데, 이런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원자에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양성자 한 개, 그리고 양성자 한 개와 이제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 수소 원자에서 이제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 껍질이라는 형태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 원자에는 이제 일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이 전자 껍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전자 껍질에서만 이제 전자가 원운동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주더라도 이 전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됨으로써 이 위쪽 껍질로 전이가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에너지를 가진 전자 껍질에만 이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 공백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껍질 사이에 이 공백을 통해서 이제 이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가 첫 번째 껍질, 즉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를 이제 바닥 상태라고 부르게 됐고, 두 번째 이상의 전자 껍질에 위치했을 때, 즉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를 이제 들뜬 상태라고 하였고, 이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이제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로 방출하는 형태로 이제 바닥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전자 껍질로 갔다가 이제 낮은 전자 껍질로 내려오면서 이제 안정하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껍질이 라이먼, 두 번째가 발머, 세 번째가 파시닌 계열의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 이제 라이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 형태의 빛을 방출하게 되고, 발머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그리고 파센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형태의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